수학의 짱이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단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수법칙이라는 것을 알아봤고,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으로 단항식이기 때문에 어때? 단 하나로 항이 이루어진 식,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곱셈과 나눗셈, 그들의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죠. 자, 이제는 덧셈과 뺄셈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단항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항들, 즉 묶음들이 여러 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얘를 덧셈이나 뺄셈의 기호를 막 생략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곱셈처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항식의 계산이다라는 것 연결을 해주시고, 자, 이제는 다항식과 단항식의 즉 곱셈과 나눗셈까지 연결하면서 혼합계산까지 그냥 싹 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덧셈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용어 하나 체크를 하시면 돼요. 다항식의 덧셈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끼리 더할 거냐 하면 동, 류, 항. 중요합니다. 동류항끼리 더하고 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덧셈과 뺄셈 똑같아요. 자, 뭐라고요? 동, 류, 항. 자, 동자는 한자로 뭐예요? 같은 동자를 써요. 그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종류다라고 한다면 사과 3개와 사과 5개를 더해서 사과 8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의 식에서의 동류항은 문자들이 나오겠죠. 그 문자들의 종류가 똑같아야 하고요. 그 문자의 차수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게 동류항이에요. 그렇다면 아, 얘네끼리 모아서 간단히 더하고 뺄 수가 있겠구나. 자, 연결해 볼까요? 다음을 계산하래요. 자, 이거 당연히 다항식이죠. 그러면 얘네끼리 계산할 때 이 x랑 y를 막 더해가지고 합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곱셈이 아니야. 그래서 이때 더할 때는 동류항끼리만 더하래요. 동류항이다라고 했을 땐 누가 있어? 여기 x 있고 여기도 x 있죠. 그래서 얘네끼리 더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야? 아, x끼리 이렇게 더했더니 뺐더니 이렇게 됩니다. 5x. y는 어떻게 돼요? 5y와 마이너스 7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정수, 유리수, 덧셈, 뺄셈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문자가 옆에 있는 것뿐이야. 그대로 계산하고 x 집어넣고 y 집어넣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뺄셈도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빼는 식에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한다. 이거 정수 계산할 때 다 했어요.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냥 문자 같은 문자끼리만 더하고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괄호를 풀어가지고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았어요. 자, 3a와 마이너스 4b는 뭐 더 이상 간단히 할 게 없지만 뒷부분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있죠. 그러면 a는 a끼리 계산되고 b는 b끼리 계산된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결과는 2a-2b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더하고 빼는 방법을 알아봤잖아. 그럼 이제 복잡한 괄호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매번 했어요. 어떻게? 풀면 돼. 분배법칙 이용해서 괄호 풀면 되는데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푼다. 이것만 기억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다 어떻게 생긴지 알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부호들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예식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들이 있지만 요거는 소괄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괄호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표시할 것은 선생님은 요렇게 그냥 표시를 크게 부호들 이렇게 체크를 한다면 자, A와 A끼리만 계산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동류항이야. 몇 되는 거야? 6A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B는 B끼리 계산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할 거예요. 이 앞에 플러스니까 상관없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B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이것도 동류항이에요, 선생님? 맞아. 문자 없어도 수는 수끼리 같은 종류의 항,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수는 수끼리 계산이 가능하니까 동류항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부호도 뭐 어려울 필요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다예요.
근데 이제 요거 앞에 괄호 앞에 부호가 다를 때는 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올 때는 조심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한번 풀어주셔야 돼. 여기서는 특히 뭐 바뀌는 게 없어서 그냥 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플러스 2 썼고요. 얘는 어떻게 돼? 만났으니까 플러스 5x. 그 다음 요거 어떻게 돼?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y.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6.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자, x는 x끼리 그러면 몇이야? 9x. 그 다음에 y는 y끼리 몇이야? 마이너스 4y. 예, 수는 수끼리 몇이야? 플러스 8이라고 해서 각각을 답해 주시면 돼요. 그죠? 이게 다예요. 자, 이제 덧셈 뺄셈 체크를 했으니까 다음 과정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2차식의 덧셈과 뺄셈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 똑같아. 우리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2차식이라고 했을 때 그 2차식이라는 것은 자, 여기 여러 개의 항들이 있어. 그중에 최고로 높은 항이 2차인 식, 그게 2차식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항식의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2인 다항식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덧셈과 뺄셈도 똑같이 뭐래요? 또 나왔죠? 동류항! 그지?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돼. 한번 해볼까? 간단해요. 자, 갑자기 x제곱 이렇게 막 나왔는데 상관없어. 똑같아. 왜? 같은 종류의 항끼리 더하니까. 그럼 얘 뭐 돼? 플러스 2x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얘끼리. 근데 얘가 하나네? 그럼 그냥 플러스 4x. 그 다음에 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 그죠?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도 이렇게 해서 쓰려고 했더니 여기 부호 있으니까 요거는 요것도 헷갈릴 수 있겠다. 요거는 반드시 풀어서 써준 다음에 작업하세요. 아셨죠? 왜? 실수합니다. 몰라서는 아니고요. 실수하니까 실수 줄이셔야죠. 이거는 마이너스 a, 요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죠? 그럼 동류항 찾았죠? 얘랑 얘가 되죠? 마이너스 2a. 그죠? 제곱 붙이셔야 되고요. 동류항 찾았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동류항 찾았으니까 수는 수끼리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맞죠? 이렇게 하나씩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덧셈 뺄셈은 다 했지. 좀 더 나갈까요? 곱셈 갈까요? 근데 곱셈에서 단항식끼리 계산하는 곱셈 말고 이제 다항식을 다뤘기 때문에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고 나누는 작업까지 해볼게요. 분배 법칙만 아시면 돼요. 끝.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곱할 때 뭘 이용하냐? 분배 법칙 이용하겠다. 그럼 한번 볼까요? 구경할까? 얘 괄호 앞에 3x가 곱해진 거잖아. 이거 생략된 거잖아, 곱이. 그러니까 이렇게 쫙쫙쫙 찾아가서 곱해줍니다. 이게 다야. 그래서 정리하시면 돼요. 다 할 수 있어. 자, 그럼 전개라는 것은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져서 펼쳐놓은 게 전개식이야. 그래서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게 그게 전개예요. 전개. 전개를 한다. 전개라는 식이 전개식이다. 연결되시죠? 그래서 전개식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전개를 해서 얻은 다항식이라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구분을 해주시고 얘도 지금 전개된 게 아니죠.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전개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개하려면 분배 법칙을 뿅뿅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곱하기는 얘네끼리 문자 달라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또 동류항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6ab라고 할 수 있고 플러스 2a라고 연결할 수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뿅뿅뿅 여기 또 찾아가시는 거죠. 뿅, 그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xy 플러스 20y 제곱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거는 x 안 들어가는 거다. 그지? 얘는 플러스 20y 제곱이다. y 제곱. 이렇게 해서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5xy 플러스 20y 제곱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눗셈까지 갈 건데 나눗셈은 늘 얘기했다시피 곱셈이랑 똑같아서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래도 들어갑니다. 방법, 나누는 식에 역수를 곱하여 계산을 한다. 자, 이제는 익숙할 거야. 자, 나누는 요 식에 역수를 취해서 곱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간단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분모로 내려서 계산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죠? 복잡한 경우는 곱하기, 역수 이렇게 취하시는 게 편하겠다. 요거 익히시면 되고요. 요런 형태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얘는 이제 하트 만들어지는 건. 분모의 C는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펼쳐줄 때는 각각 찾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거 그냥 사실 분모로 내리긴 하지만 곱하기 역수를 취한다면 요런 꼴. 그러면 얘는 분배 법칙이라는 거 적용시키면 되죠. 그래서 각각 곱해준 결과 얘랑 약분되니까 2, 그 다음 A 약분 하나 됐으니까 A, 그 다음에 얘는 짝짝 없어졌으니까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방금도 말했다시피 간단한 경우에는 분수로 그걸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하, 이렇게. 즉 얘는 요쪽에도 찾아가시는 거죠. 약분시켜버리면 2a 플러스 b 완성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정수인 경우에는 분수를 고쳐서 분수인 경우에는 역수, 그 다음에 곱하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편리합니다. 이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편리한 대로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한번 직접 풀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봐봐, 얘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선택하면 좋겠어요? 그지? 얘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냥. 그러면 8a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뿅뿅 찾아가시면 되죠. 여기도 한번 찾아가고 여기도 한번 찾아가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되시고요.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맞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얘는요. 여기다 이렇게 막 분수로 내려버리면 더 복잡해. 그래서 곱하기 역수가 편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2xy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지만 곱하기 바꿀 때 부호는 역수 취할 때 반대로 플러스 만들고 그런 거 아니야. 부호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거 포인트야. 역수를 만들 때는 부호는 그대로. 분모 분자만 거꾸로. 포인트 짚어줬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실수하지 마 나중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옆에 붙은 녀석들을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그러지 말고 선생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는데도 이렇게 해. 왜? 나 실수하기 싫거든. 여러분들 실수 안 하셔야 되죠? 분명히 x 위에 거야. 그럼 역수 취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2x 분의 3 이렇게 해주셔야 돼. x 막 왔다 갔다 하지 마. 이렇게 짝대기를 쫙 그어주고 위에인지 아래인지 정확하게 나타내신 다음에 역수 취할 때는 맞게 바꿔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찾아가면 마이너스 되고 짜잔 다 남고 이렇게 y만 남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찾아가시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3이고 3은 9가 되겠네. x 없어졌네. 뭐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분배 법칙만 잘 적용해서 체크를 하시면 여기 3이네 3. 그죠? 이렇게. 실수 안 한데 놓고 그죠? 3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랑 약분되니까 약간 3 남았죠? 마이너스 3i 플러스 9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복잡한 거 들어가셔야 되네. 혼합 계산. 사칙 연산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거. 그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이 다 들어있을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이거 순서는 익혀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주세요. 계산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듭제곱 풀어주세요. 자, 없으면 통과. 그 다음 두 번째, 괄호 있습니까? 그럼 괄호부터 또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괄호 있다면 괄호 안쪽부터 쭉 풀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계산합니다. 요 계산 순서예요. 이게 그냥 정해진 계산 순서니까 요거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계산 순서가 이제 정해졌다면 다음에 복잡한 계산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지금 해결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봤더니 거듭 제곱을 풀 게 있는지 봤어요. 첫 번째. 있어? 여기서는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시면 돼요. 그죠? 거듭 제곱 풀 건 없죠. 두 번째, 괄호가 있어요. 그럼 괄호 안쪽에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도 괄호 안쪽에 뭐 따로 또 사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계산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다음 계산해 봤더니 세 번째, 네 번째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나눗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요거 요렇게 해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 얘는 곱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번.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번호 쓰는 게 선생님이 요령이야. 진짜 복잡할 때는 이게 최고예요. 번호 써놓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지 마시고요. 번호대로만 써서 그 결과만 이렇게 써나가시면 돼요. 1번 계산, 2번 계산, 3번 계산, 4번 계산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계산 좀 더 복잡한 거 넣어놓을 걸. 안타깝다. 자, 이렇게 갔잖아. 1번 계산만 합니다. 뭐 다 쓰지 말고 1번 계산만 쓸게요. 이렇게 해서 4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8a b의 세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선생님이 하트라 그랬죠. 하트. 자, 여기도 한번 찾아가고 여기도 한번 찾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찾아갔을 때는 2. 자, a제곱 그대로 있고 b는 하나 남았네요. 이쪽으로 찾아갔을 때는 마이너스 4. 자, a 하나 있고 b의 제곱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완성. 1번 계산은 끝났고 나 이제 2번 계산으로 갈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죠. 그러면 여기 분배 법칙으로 해서 요거는 바로 결과를 쓸게요. 2번 계산은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나 3번 계산으로 갈래요. 3번. 그러면 3번은 봤더니 얘랑 더하는 거네. 그럼 앞부분에 계산된 거 요거. 그러니까 2a 제곱 b 마이너스 4a b의 제곱. 그 다음에 2번 계산 요거죠.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팔 아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동류항을 찾는다고. 눈 동그랗게 헷갈리지 말고 동류항 찾으세요. 어떻게 되죠? 동류항 맞죠? 문자, 종류, 차수 똑같으면 동류항. 그래서 얘네끼리는 계산이 가능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류항이 됐네요. 맞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AB의 제곱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AB가 똑같이 들어있어도 A제곱이랑 AB 제곱은 달라. 동양 두 개는 동양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각각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복잡한 계산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포인트 짚어줬죠? 계산 번호 순서 써서 그 순서대로만 계산하시면 엄청 긴 식 있잖아. 진짜 복잡해 보여도 그 번호 순으로만 쫙 정리하면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요령까지 알려줬으니까 우리 이제 다항식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개별적으로 각각의 문제집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풀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